경호처가 내부회의에서 중하기 무장까지 거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위법한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을 따르다 사망자가 나오면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소극적인 몸싸움만 해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경호처가 집단으로 막으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로 3년 이상 징역형, 사망할 경우 치사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총기를 꺼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발포해 사망할 경우 살인죄, 사망하지 않아도 살인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총기 사용 지침이 내려져 작전을 진행했다면 가담한 경호처 직원 전부가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총 쏠 때는 대개는 죽어도 좋다 그러고 쏠 거니까 미필적 보이라는 거죠. 쏴라 라고는 지시가 공동으로 내려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했다 그러면은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입니다. 위법한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어 거부해도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법한 지시를 따르고 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호처 수뇌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강요하지 않는 한 지시 강요라고 해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최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처럼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오랫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 확립한 확고한 법리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인 차성환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를 막기 위해 몸싸움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 연금까지 이를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체포를 막다 상해를 입히면 최소 징역 3년형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와도 직업을 잃고 연금도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절한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직접 문답글도 작성해 언론에 기고하고 자신의 이메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직원 입장이어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부 반발과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 경호처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 일단 먼저 대통령 경호법에 규정된 경호의 의미를 보면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대통령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이 체포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인정이 된다면요. 다른 피의자나 범죄자들도 똑같이 불법 체포로 위해가 우려된다면서 체포 거부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건데요. 체포가 적절했는지 따지고 싶으면 일단 체포가 된 다음에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 됩니다.